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20대, 30대 여성들이 우리나라 연령층 중에 가장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정도, 뭐 이거 어디서 조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도표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감사할 줄 모르고 어, 그러니까 불만족도가 높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20대, 30대 여성들이 외국이랑 대비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음, 일단 진학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안 같은 게 되겠죠. 치안 같은 거든지 또 요새는 뭐 여자들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성역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인식, 뭐 인도나 이런데 뭐, 뭐 태국, 뭐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거의 뭐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여자들, 20대, 30대 여자들, 적어도 우리 어머님 세대 때보다는 훨씬 대접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불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없어요. 음, 그리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제 생각에는 이게 비교 문화에서 비롯된 자존감,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요?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 저는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은 자기들보다 더 있어 보이는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학벌도 비슷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 하지만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되게 높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열등감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 극한의 극한까지 자기를 드라이브 해갖고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그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죠. 이거는 비교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개원 초기 때 병원에서 총 벌어들이는 수익이 2천만 원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월 총 매출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야, 2천만 원이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 셋, 넷에 이제 건물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그다음 기공료 내고 그다음 각종 재료값, 관리비 이런 거 내고 나면 빠듯해요. 뭐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래서 네가 얼마 가져가는데, 제가 월급쟁이 의사 페이닥터 할 때보다 훨씬 못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과 의사들끼리 모여있는 사이트에 또 들어가 봅니다. 거 들어가서 뭐 하느냐. 나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오늘도 환자 없네요 이런 글을 보고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고, 비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보다 좀 더 안 되는 병원을 보면서 그 비교에 의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거기 들어가서 오늘도 환자 없네요 하면 그런 걸 보고 추천수 달고 뭐 그러다 보면 자꾸 사회 탓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죠. 어딜 가도 그래 니는 얼마 버는데, 네가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적다는 거는 결국 너의 임상 능력이나 경영 능력, 그러니까 네가 치과 의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거다. 말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계속 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더 발전해야지. 뭔가 오면 수를 내야지. 궁여지책을 냅니다. 궁여지책. 우리가 발전할 때는 열등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발전하는 건 맞지만 그 마음 안에 열등감과 부족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상황이 이렇지만 뭔가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 나는 어차피 치과 의사를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이걸 공부해 볼까? 그렇습니다. 저의 병원은 제가 개원했는 시점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 떨어지거나 뭐는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어깨 뽕 집어넣을 이유도 한 개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학교 학생 때도 남들이 관심 없는 거, 그러니까 정형적인 길을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 남들이 관심 없는 부위, 이거는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그걸 이유를 분석하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유를 분석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훨씬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 이걸 왜 이렇지 이건? 아니 그냥 외우라니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 실제로 경영을 할 때도 남들이 돈을 잘 벌고 빨리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단 어떤 공식 같은 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를 했다는 거고 저를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열등감이나 압박감에 의해서 드라이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병원의 수익이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오바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에도 저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입했고 당연히 산통이 따르죠. 큰 돈 벙 써서 새로운 거 갖다 놓고 돈값을 못하니까요. 돈값을 못하고 저는 버벅대고 있는데 뭐 새로운 시스템 덜렁 들여놨다고 해서 그게 뭐 착착착 내 입맛대로 돌아갈까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와중에 힘든 와중에도 변화의 시도 속에 느끼는 고통을 참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시도하고 고치면서 조금씩 개선이 돼요. 조금씩 개선이 돼서 우리는 그 개선점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야 이 시스템을 지금 네가 여기서 이거를 뺄래? 아니 난 못 빼. 지금 이것 때문에 보유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몇 명인데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젖어 있는 거 이거를 빼지 못하는 거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모든 치과 의사들이 병원 그래서 너는 얼마 버는데, 그래서 니네 병원 한 달 수익이 얼마인데, 이런 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죠. 아니 뭐 몰라, 잘 못 벌어. 잘 못 버는데 근데 뭐 먹고 살 만큼은 일단 벌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게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제 병원의 어떤 시스템, 뭐 대단할 거 없는 시스템이고 병원 낡았습니다만 그런 거를 보러 와요. 보러 오고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후배들한테 해줄 얘기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다른 치과 의사들보다 못하거나 꼴린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제 기준이 오직 수익일 때는, 그럴 때는 뭐 엄청 자존감이 낮았죠. 근데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 그런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계속 저는 저 나름대로 발전을 했고 병원의 수익은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만악의 근원이다. 요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 만악의 근원이에요. 애들을 달달달달 볶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달달달달 볶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의식, 그 겉으로 내는 표현에는, 겉으로 하는 말에는 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속에 있는 걸 보면, 나 어디 가서 애 잘 키웠어, 우리 학교 애 어디 다니잖아, 이런 허세 같은 마인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비싼 것들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면을 뒤집어 보면 빚밖에 없죠. 부채밖에 없죠. 그 사람들 그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디 뭔가 이렇게 좀 부하게 보여야 대접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그렇던데요? 전 추리닝에 면티 하나만 달랑 입고 이제 뭐 저 자동차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사진을 하나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차 12년 타고 이제 올해 처음 바꿨죠. 그래서 이제 뭐 차 바꾸려고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처음에는 추리닝에 딸딸이 면티 한 장 입고 온 이 사람이 그 자동차 영업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주목을 받거나 그러지 못해, 주목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이제 얘기를 살살 꺼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몇 프로냐, 취득세는 어떠냐, 뭐는 얼마냐, 다른 데서 알아보는데 요건 얼마던데 요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이 정보가 꽤 있네? 뭐 그게 있네? 그러면 이제 슬슬 물어보기 시작하죠.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 두어 마디 하다 보면 처음에 업신여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고객으로서 나는 이 사람에게 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바뀌어서 계속 저에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대접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대접받는 거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는 되게 짧은 순간인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걸려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능력, 이런 것들이죠. 부자들은 그런 게 티가 납니다. 제가 환자를 여러 명 보잖아요. 여러 명 보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한두 번 할 때 온화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두어 개씩 합니다. 툭툭툭 던지는 것들이 탁탁탁, 이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네? 이런 게 딱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아는 거는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뭐 어떠고 뭐 이래 얘기를 하고 치료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보면은 뭐 이게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그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딴 핑계 대고 뭐 그러고 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인의 비교에서 본인이 평가 절상되기 위해 쓰는 비용들은 상당히 많고, 그 비용들은 계속적인 부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의 학력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뭐 편하게 얘기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성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지식도 풍부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관련 방면된 분야의 지식도 풍부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주대학교 우주과 나와도 그런 사람들은 무시 못해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두어 번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알맹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깊게 상대를 안 하죠. 예 하면서 듣기 좋은 말 몇 번 하다가 이제 지루한 대화는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실질적인 내면이 성장을 하고 실력이 성장을 하는데, 이러한 자존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비교를 안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교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SNS는 시간의 낭비다. 퍼거슨이 그런 얘기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맞아요. SNS는 타인과 직접적으로 자기를 계속 비교하고 자기를 계속 쇼잉하고 거기서 평가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쇼잉이죠, 쇼잉. 예,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 소모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많이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그 실력은 자존감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자존감은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타인과 비교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에 계속 노출되어 있잖아요. 계속 타인과의 비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열등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 있네.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계속 서치를 하고 그 장점을 파악하는 순간 본인이 그거를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내 걸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죠. 두 번째, 타인의 장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그 사람은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나에게도 장점이 있어. 이겁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능력을 타고 태어난다는 대전제 하에 이 사람은 얼굴이 너무 이쁜데 이 사람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순간 대처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 사람 요리를 너무 잘하네.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외양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장점을 계속 보고 판단을 하면 마침내 자기 스스로의 장점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존중할 만한 사람들로, 실제로 타인의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장점을 열심히 찾아라. 타인의 장점을 열심히 찾는 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어떤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첫 번째 길이 되고 자기의 자존감을 점차 높이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점 쌓아 올리는 자기 스스로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다. 부작용이 없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타인의 장점을 자꾸 찾아야 돼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장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 존경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 평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